여러분 어서 오세요.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미국 3대 지수 간밤에 일제히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뒤로 갈수록 힘이 더 붙었던 시장이었는데요. S&P 500 0.8% 플러스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에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마이크론 15% 상승, 샌디스크도 1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게 애플이 새로운 파운드리 회사로 삼성전자, 인텔 고려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인텔 예비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들 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반도체가 쥐어잡고 끌어올리는 시장이 될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준비 기분 좋게 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 함께 하시죠. 머니왕 1부 본격 출발합니다. 네, 토요일 아침 오늘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다양한 투자 이야기들 다음 주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랑 또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제가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배울 생각으로 기대를 잔뜩 하고 왔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돌이켜보면 사실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했다가도 한 연 이틀 가까이 엄청난 매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순환매도 빨리 돌아서 참 어려운 장세가 들어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분석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이제 지금 7,000포인트 시대가 좀 가파르게 빨리 다가왔잖아요. 뉴노멀이라고 봐도 될지. 네? 뉴노멀이라고 봐도 될지. 아, 예, 그렇고. 제가 주식한 지 한 30년 넘었는데, 네. 이렇게 특별한 이슈도 없이, 물론 그 AI 반도체가 모험 때문에 되겠지만, 이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나오는 거 경험하지 못했던 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 이제 트리플이 넘어서 한 230% 가까이.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게 되면 3월 말 그때부터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거의 쉼 없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때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지금 현상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현재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지나고 보면은 좀 반추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미래를 반추해보고 그러니까 과거를 반추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측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내 계좌에 정말 찐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포인트 시대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력 인프라 그런 종목들이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런 것들이 시세를 선도하면서 그야말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파르게 상승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그런 7,000포인트 시대다. 이게 극심한 차별의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저는 5월 달은 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코스닥 키맞추기 상승이 좀 일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지속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반도체에서 고민이 생겨요. 잘 아시겠지만, 네. 인텔 CPU, 사실 인텔 그 CPU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섹터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또 마이크론 같은 거 급등했죠. 우리 지금 야간 선물이 한 5% 가까이 급등 나왔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 5.5% 급등 나왔는데, 자 월요일 날 그걸 또 이렇게 뒤늦게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좀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보내려면 보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 투자들은 이따 제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투자의 팁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늘 오를 때 많이 오른 종목에 시장에서 자꾸 회자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 불장이고 가는 놈이 가는 것이지만 다만 뒤늦게 가담해서는 크게 수익을 못 내더라. 그건 뭐 저희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고, 자, 지금까지는 반도체, 통신 장비, 로봇,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어제 또 자동차가 굉장히 강하게 갔죠.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뭐 좀 이렇게 시세를 선도했죠. 그리고 또 그룹별로 보게 되면 먼저 선도주자가 삼성그룹, 그 다음에 SK그룹,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늦게 현대차 그룹이 거기에 동참하는 예,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보시되 반도체도 많이 오른 종목, 아침에 갭 상승하는 거 따라 다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광통신 이런 쪽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지금 슈퍼사이클이에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됐어요. 지금 고민이 반도체 생기는 게 뭐냐면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아직도 언더퍼폼이다. 그게 뭐 대부분 시장에서 나오는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30년 경험자로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 완전 과열권이에요. 이제 거기서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슈퍼사이클 반도체를 놓쳤다라면 다음 우리가 그걸 바튼을 이어받을 그런 섹터를 노리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광통신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고민스러웠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실까요? 네. 코스피 차트입니다. 사실 차트는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뭐 뉴스에 이렇게 보통 이제 탐닉을 한다고 그럴까? 거기에 하고 있지만 뉴스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펀더멘탈, 뭐 경제 성장률, 사람들의 심리, 고객 예탁금, 뭐 그냥 수급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로 다 집합돼서 나타나는 게 이 그림이에요. 그림은 바로 차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주식시장의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반추해 보십시다. 제가 이 차트를 자꾸 띄우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다다 성공 투자를 원하시죠? 예? 너무 원해요. 원하시죠? 원해요. 우리 수련님께도 처음인데 재밌어요.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야 될 때는 외면해요. 사야 할 때는 오히려 외면하고 고점일 때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고.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고점에서 가늠이 가니까 수익이 나긴 나요. 네. 근데 저희 그 투자 철학으로서는 그때는 아슬아슬해요. 겁나요. 언제 빠질지 몰라요. 2월 달도 그랬잖아요. 2월 달 고점 찍고 다시 한 3월 달 지수가 20% 빠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은 뭐냐면은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높았을 때는 저는 겁나요. 네. 야수의 심장이 되기가 싫어요. 근데 진짜 야수의 심장은 언제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예, 예. 조용히 오르는 섹터들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 진짜 우리 수현이크님 네. 이렇게 좀 젊은 세대니까 네? 인터넷 같은 거 물건 같은 상품 살 때 네. 여기 갔다가 쿠팡도 갔다가 뭐 네이버도 갔다가 그쵸. 쇼핑하죠. 네. 근데 좋은 물건 싸게 사고 싶죠. 당연하죠. 근데 주식도 그런데요. 그쵸. 주식도 항상 그렇죠. 싸게 사서 높게 팔고 싶은데 네. 항상 거꾸로 되더라고요. 그게 알려주세요. 그게 95%.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걸 한번 그렇게 제가 오늘 진앙을 반추해 보자고 그러잖아요. 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자, 이제 딱 1년 정도가 지났어요. 4월 9일 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괜찮습니다. 저 친구 또 그때 얘기 또 얘기하네. 예? 그런데요. 이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황금 맥점 자리였어요. 4월 9일 밤방송에서 제가 이것은 진짜 두 번 다시 못 올 그런 저점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수가 2,300%일 때였어요. 난리 났습니다. 제가 PD님한테도 혼났습니다. 이 나이에 왜 분위기 못 맞추고 지금 매수하고
그때 이제 반박성 하는 게 우리 소연이크님이거든요. 커피 내겠다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재밌게 하려고 네. 저 커피 내기 한번 합시다. 뭐 약속하잖아요. 왜 그 눈치도 못 채고 이렇게 분위기 편성 못 하고 그때만 해도 다 시장이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위너는 누가 했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위너는. 자, 이거 월봉이에요. 코스피. 이게 지금 아까 227% 올랐고 그 다음이 바로 저는 2월 달은 여기서 겁난다. 이게 바로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예요. 이게 지금 제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 지금 증권가에서 노무라 같은 8,000포인트에서 8,500포인트 나옵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월요일 날 지금 야간 선물이 지금 5% 가까이 올랐죠. 그럼 7,500포인트에서 5% 오르면 얼마큼 오를까요? 대략 한 400% 오를 거예요. 자, 400포인트. 그럼 8,000포인트가 목전이에요. 여기서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제 좀 이해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저점에서 노리시라. 싸게 왜 물건은 싸게 살라고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주가는 쌌을 때는 안 하시고 여기저기서 이 방송의 특징이 이거예요. 어떤 건지 아세요? 내렸을 때는 절대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올랐을 때는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뉴스가 계속 회자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늦게 가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작년 4월 9일은 논외로 하고 우리 소연이께는 이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네. 제가 인기 영합하고 분위기 편성하면서 아까 제가 우리 분양실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요즘 제가 조금 외롭다고. 네. 그렇게 네. 이렇게 싹 하면 또 이제 분위기 편성이 잘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옆집 아주 찐 수익을 원하는 전 찐 수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 거 그만두고 최근에 가장 큰 맥점이 어딘지 아세요? 코스 아니요. 최근에 맥점이요? 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자꾸 이게 뭐 하루는 뭐 더 호르몬즈 해 봉쇄하고 뭐 한다 안 한다 했었고 맨날 네, 그럴 때 맞아요. 이게 자리를 보세요. 코스피예요. 자, 이거 가만히 보세요. 2월 달엔 격렬히 했고 이게 많이 내렸을 때예요. 자, 지수가 20% 빠져요. 지금 펀더멘탈은 지금 굉장히 탄탄하죠. 반도체가 메인에 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쌌을 때 매수해야 되는데 저는 다 방송을 봤습니다. 모니터링 뭐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이때는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반도체 사면 안 되고 네. 50%가 오르는 이 자리에서 이때는 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뭐가 보였냐면은 여러분들 다 공부해 보세요. 이 기술적 지표는요. 주식시장의 언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한테 다 신호를 알려줘요. 근데 그때는 거의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 반대라고요? 뉴스, 그러니까 수익 날 거는 뉴스는 다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봐요. 1, 2, 3, 3종 바닥에 보이고 저는 이때가 사이드카 서큐프라는 때 이때 기회로 봤고 또 한 번 이때 기회로 봤어요. 이때 사신 분들 지금 50%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미장이 오르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 선물이 올라서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주면 또 쫓아야 될까? 이게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코스닥을 봐야 되느냐? 그 논리를 설명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227% 올랐을 때 코스닥은 배밖에 못 올랐어요. 대세장의 특징은 물론 아무리 차별화 장세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형이 가면 아우가 가는 키 맞추기 장세가 일어나기 쉬워요. 자, 지금 코스닥 보게 되면 과열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코스닥이 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 차트 보신 대로 많이 내렸을 때 저는 네. 그 됩다 좋아하거든요. 네. 올랐을 때는 됩다 저는 좋아하죠. 됩다 겁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제약벌을 보셔야 필요가 있느냐? 이때는 아까 제가 3종마다에 보인다고 그랬죠.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주가는 내리는데 보조 지표는 자꾸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종 바닥에 보이고 지금 이게 음봉이 7개나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 좋다는 얘기는 한낱도 안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그러니까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것들을 지금 아침에 이제 월요일 앞에 뭐 아침에 갭상승 출발할 거예요. 4, 5% 떠서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야 지켜서 사야 되는 그것보다는 길모 지키는 매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거 보시는 전략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역발상에서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그건 좋은 정보 선장의 투자 철학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늘 고민스러운 게 바로 가는 놈이 계속 가니까 고민스럽긴 해요. 다만 그건 보유자의 영역이지 내가 지금 1,000만 원 들고 있어? 2,000만 원 들고 있어? 월요일날 삼성전자 따라갈 것이냐? 저는 안 따라갑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저 기준이에요. 누구나 주식을 하려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 투자 철학이 있어야 돼요.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4월 9일, 3월 31일을 반추해 본다라면 뭐 여러분도 그냥 잘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항상 뭔가 위험한 매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저점에서 용기를 가져보자 이렇게 용기 북돋아 주시는데 이번 주에도 그래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저희 발굴을 했었잖아요. 황금맥 어떤 종목들 저희 확인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늘 그때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고 네. 논쟁거리인데 요즘 가만 보니까 계란이 먼저라는 게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아니 계란은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아, 네네네. 하여튼 물론 닭이 있어야 이렇게 근데 항상 그 원초적인 게 계란이 있어 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계란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 우연히로 어떻게 계란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닭은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요즘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통살이 좀 계란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그런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죠. 시장 맥의 본질을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당연하죠. 걸까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소연이님 네. 보통 매매 하시는 거는 훨씬 아시죠 모르겠는데 첫 방송이니까 뉴스 보고 많이 따라가세요 아니면 그 자리 보고 따라가세요? 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뉴스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부분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뉴스는 인식이 쉽고 또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때 못 사면 소외되는 느낌. 그건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 너무 크죠. 막 대형주 가니까. 그런데 그게 닭이라면은 네. 그 뉴스가 계란인 게 뭔지 아세요? 계란이 뭔지 아세요? 계란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계란이 그러면 자리인 거죠? 자리죠. 그 이번 주에 많은 종목들 자리 어떤지 좀 봐주세요. 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시장 오늘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주식을 하면서 이건 진짜 기기묘묘하고 속이지 않더라. 그리고 항상 그 자리는 뉴스 나오기 전에 우리한테 신호를 알려주더라. 근데 대중들은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생소하니까 외면하시더라.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저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자리를 볼까요? 우리 선생님 처음 방송하는데 역시 좋으시네요. 이게 뭐냐면은 봐요. KEMW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가만히 보세요. 황금 이편승 밀집에서 양음 나와요. 아마 우리 머리투데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럼 이편승 밀집에서 음봉 나오면 오늘의 특징주 좋다는 얘기 1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이 자리를 보고 잡으신 분들이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인데 17%가 올랐어요. 근데요. 우리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네. 아마추어는 뭘 보는 줄 아세요? 급등한 차트. 이미 급등한 차트에 몰려다니고 프로는 뭘 보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사서 내 계좌에 어떤 수익이 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곳에서. 그렇지요. 딱 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17%면 봐요. 여기서 보통 이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는 외면하는 그들이 이거 자꾸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황금맥주 양양한 패턴이에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이때는 야 이거 뭐 통신 장비 찾고 뭐 KMW가 뭐 어느 회사야 그런 말을 이게 다 고점이라는 거예요. 빨간색이. 그러면은 이게 뉴스가 막 회자될 때고 그런데 이때 하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컨 타임이 양양한 패턴이에요. 이때부터 또 한번 가파르게 올라요.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 급등한 그분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에게게 급등한 차트가 있는데 이걸 매수한단 말이야.
17%가 좋아요. 급등한 차트에서 아슬아슬한 매매가 좋아요. 항상 저는 여러분께 경험자로서 이것을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보실까요? 파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SSD 컨트롤러에서 탑픽인데 한동안 논쟁이 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가 처음 이제 거래 재개될 때 매수하자고 이제 우리 가족님께 말씀드렸는데, 뭐 점 상황에서 사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계단식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 주만 하더라도 양음양 캔들이에요. 11%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성해진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장비죠. 이것도 많이 오를 때 보통 그때 그 콜센터가 막 불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근데 이 맥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뉴스 나오기 전에 이평수 밀집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 되게 쉬워요. 양양 패턴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양양 패턴이에요. 이것도 10%나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에서 리드 프레임에서 탑픽인 해성 DS가 있어요. 해성 DS 같은 것도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9%나 올랐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연양키님, 1000포인트 시대가 7000포인트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수, 목, 금 3일 동안을 우리 개인투자분께 기념으로, 그리고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체험을 했어요. 3일 동안. 네. 아까 해성DS도 알차게 올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께 목요일 날 그냥 장 시작 전부터 드렸던 게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광트랜스버, 프론톨, 거의 탑픽이죠? 기지국이 계속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식스점이 기지국이 늘어나요. 거기에서 수혜주고 그 다음에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진짜 무료 체험에서 여러분께 이게 바로 양양 패턴이에요. 이때 뉴스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찐 상한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주고 상한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매매를 하시나요? 아, 여기서는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확인하고 20%, 25% 이거 올랐을 때 사가지고 여기서 잘못하면 손해보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의 마법이다. 그러면서 30% 올랐어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뉴스에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선점하는 거고, 이게 바로 찐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 좋은 일 했죠? 네. 이게 다 그냥 무료 체험으로 해드렸던 거예요. 네. 네. 오이솔루션이 상한가,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였다. 그 다음에 또 리센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한 12%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RFHIC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올라서 그렇지 수, 목, 금은 한 반추해 보세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았어요. 수, 목도 다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한 3배 정도 많았고, 금요일도 뭐 어제도 좀 괜찮았지만 하락 종목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알토란 종목들 아닐까요? 이것도 RFHC도 또 양양한 패턴. 이제 우리 수연의 캐너님 계속 배우실 거예요. 넘버 5.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할게요. 어제는 제가 현대차를 또 무료 체험에서 했습니다. 현대차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평수 밀집이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그룹들이 갔죠. 이것도 그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께 드려서 이렇게 큰 종목이 13%나 올랐더라. 로봇하고 같이 융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께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아이고, 반도체 급등 차트 찌르면서 여러분들 혹 이렇게 뭐 제가 유인할 생각 전혀 없어요. 찐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남들이 안 보는 자리, 뉴스보다 먼저 선점하는 자들한테 돌아간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들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굉장히 저점에 매수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 감사하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하나씩 짚어갈게요. 좋은정보위원님의 강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오늘 저 배울 준비 딱 됐거든요. 충성!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뭐 저도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경영학도 전공했고 또 여러분들 제가 참 남의 말 귀동냥 하다가 소위 말해서 진짜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게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댓글창에 좀 이게 달아주신 분들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저는 인기 영화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로서 경험을 토대로 또 제가 면밀히 분석한 그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여러분께 성공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을 할 때 다 누구나 성공하는 투자죠. 행복한 매매는 뭐냐면은 여유롭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오르는 종목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30년 경험을 봐서, 그러니까 IMF라든가 서브프라임 그런 것들, 팬데믹 때 외에는 난 이런 불장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랜덤하게 오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냥 랜덤한 것을, 랜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그냥 막 무대표로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조금 합리적인 근거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 누구나 다다 단기면 단기, 아까 보셨죠? 오이 솔루션처럼 바닥에서 찐 상한가? 그게 바로 단기로 가는 거고,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때는 단기뿐만이 아니고 롱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구나 대박주 한번 잡고 싶으시죠? 오늘 그래서 대박주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다 찐 상한가 저점에서 그걸 했다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대박주를 한번 잡는 것일까? 그래서 그냥 막연히 떠드는 게 아니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황금 맥점을 통해서 포착한 종목들 지금부터 주의교이 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박주는 아무 때나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패러다임 시프트에 부합하는 신성장지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바로 그런 거고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뭔가요? 2000년, 98년부터 2000년까지 IT 버블에서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년 만에는 빅사이클에서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정점에 있는 게 바로 AI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다 우후죽순처럼 올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구조적 성장주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월적 시장 지배라고 펀더멘털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몰라야 돼요. 시장에 노출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소장님께님, 엔비디아가 지금 탑픽이죠. 4, 5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시초 못 갔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때는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소외됐는데 지금은 글로벌이 탑픽이 됐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대박주 탄생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좀 전에 공부하신 대로 이것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황금 맥점이 잡아줘야 돼요. 다음 페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황금 맥점이 저점에 잡는 거고요. 이렇게 저점을 잡으면, 요즘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찐 대박주를 잡으시려거든, 고독한 사냥꾼이 되어보시라. 남들이 안 보여야 되는 그거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계단식 상승 파동이 전개되면서 압도적인 상승률을 시하는 게 특징이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검증 들어갈까요? 첫 번째 LNF가 있습니다. LNF 제가 공방이라든가 또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보여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업 내용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다 아실 테니까. 이제 결국은 2차 전지 보셔야 된다고. 빅사이클이고 ESS, 휴머노이드 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왜 고독한 사냥꾼이 돼야 됐는지 보실래요? 역배열했어요. 진정한 대박은 많이 올랐을 때, 시장이 회자되고 뉴스가 많이 나왔을 때, 그때가 대박 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런 자리에서 역배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러면서 지금 탑피로 가고 있잖아요. 자, 반도체도 좋지만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고도권 상승권에 대해서 앞으로 패러다임을 보고 선점하면 좋은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배열 좋습니다. 정배열도 어느 때 매수하셔야 되냐면은 많이 올랐을 때 뉴스 나온 것들은 크게 못 먹어요. 여러분 다 경험 통해서 아시잖아요. 정배열도 막 이평선,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평선이 밀집돼가지고 탄탄한 지지를 받았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바로 프로고 기위노예요. 자, 두 번째 RF 머티리얼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RF 머티리얼은 미국의 루멘텀에 납품하고 있는 광통신, 예, 그런 데서 탑픽이에요. 광통신 모듈형 펑크 레이저인데 이게 보세요. 이평선 밀집이죠. 양양음이죠. 이때 뉴스 좋은 뉴스 절대 안 나옵니다. 정말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이렇게 이럴 때는 외면하시다가 어느 때 이렇게 막 급등할 때 꼭 여기서는 또 이제 또 밤잠 못 자고 고생하시잖아요. 이 맥점 매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봐요. 여기서 또 한번 양양음 패턴, 양양음 패턴, 또 양양음 패턴. 그러면서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길목 지키는 매매하시면은 좋은 남들보다 실계좌 수익은 자 프로는 뭘 본다고 그랬죠? 자기 실계좌 수익. 아마추어는 급등한 차트, 뉴스 그런 거예요. 그래서 RF 머티리얼 바로 이거고요. 또 한번 에코프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쏘니까 첫 방송이잖아요. 좀 많이 보세요. 네. 상상을 눌림. 자 보세요. 네. 우와, 빠바방 터져버렸네요. 이게 뭐예요? 이표도 밀집이잖아. 예. 그리고 양양 패턴이잖아. 상위 5%보다 이건 절대 안 놓쳐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매수하냐고요? 어우, 정배열 기똥차게 올랐네요. 힘든 매매입니다. 이게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어느 자리에서 잡았을 때 가장 수익을 많이 날 것이냐. 내 계좌에. 그러면 이럴 때인데 이때는 시장에 안 나와요. 뉴스에 안 나와요. 우리 선생님께서 방송 많이 다 하시잖아. 이때 절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다 나오면 저렇게 빠바바바. 빠방 올랐을 때 많이 나오죠. 네. 자, 오늘의 특징주를 알아보자. 에코프로가 2차 전지의 모멘텀 나옵니다. 캐점 오른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조금 수익은 나지만 저는 여기서는 안 사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결정은 확인하고 사자. 이렇게 올랐을 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니까. 이때 사신 분들은 70% 상승이 가능한데 이때 사신 분들은 조금 이게 덜 수익이 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 바이오시스가 있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서울 반도체의 자리에 살면서 이것도 결국 광통신으로 엮이는데 하나 보실까요? 첫 번째 포착하는 자리 바로 양양음 패턴 이런 자리.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다 이게 이평선 미쳐서 양양음 되게 쉽죠. 이런 것들이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 매월 이게 2월 달 거고 황금 맥점은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WCP가 있습니다. WCP는 ESS 분리막 회사고 삼성 SDI의 레퍼런스를 갖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 자리를 보실까요? 양양음 1% 밀집 100% 올랐네요. 와, 진짜 잘 보시는 것 같아요. RG믹스가 있습니다. 네. RG믹스는 정말 3월 지수가 20%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 빠질 때 저는 너무 행복하고 보람찼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거 RG믹스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바로 RNA 편집 교정에서 국내 탑픽이에요. 예, 물론 올릭스도 있고 ST팜도 있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탑픽이었다. 왜냐? 덜 올랐거든. 그 다음에 또 양양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왜냐? 일라일릴리에 1조 9천억? 지금 탑픽 아닙니까? 일라일릴리가 엔비디아 미국에서 반도체 탑픽이듯이. 그러면서 이게 그들은 매수하지 말았는데 저는 이거 황미끼 넘버 5예요.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와서 아마 이 종목 공략하신 분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90%나 올랐어요. 이게 바로 내 계좌를 압도적으로 불려가는 찐 수익이다. 급등한 차트에서는 이미 큰 수익이 안 나오더라. 삼성전기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도
가만 보시게 되면 다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평선 밀집, 그 다음에 여기 음봉 5개, 그 다음에 또 양음, 그러면서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주 IB 투자가 있어요. 퓨리오사 AI라든가 미국 스페이스 X에 뭐 지분 투자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자리만 보세요, 자리만. 이평선 밀집이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그랬어요. 딱 맞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그런 글귀가 있잖아요. 이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나의 계좌를 압도적으로 불릴 수 있는 그 저루의 기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면하시잖아요. 이럴 때는요. 올랐을 때 사가지고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과연 찐 수익은 어디서 많이 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화알루미늄이 있네요. 삼화알루미늄도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자리. 이게 포화의 음선이라는 건데 이평선 빛이 공통되죠. 예, 바로 이것도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또 반도체에서 세미파이브도 마찬가지다. 이거 월별로 제가 하나씩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바닥이었고 양음이었고 역배를 쓸 때 가파르게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거의 다 상한가 나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로 좀 요약해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을 노리시라. 지금 이 시간이 공부할 시간, 이걸 잡아주는 게 바로 황금 맥점이고, 진짜 아까 제가 여러분 수익을 보시려면은 참 많이 급등한 차트 정배열 많이 오른 것보다는 저점에 잡아야 계단처럼 큰 수익을 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무방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매 월별로 다 100% 이상의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삼성전기 외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종목이었죠. 그러나 실계좌는 찐수익이 났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1분기 주도주가 불꽃축제 적중했다라면 이제 5월을 빛낼 다크호스가 있습니다. 7,000포인트 시대에 소외됐었던 분들,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수익 많이 내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는 이제 저는 일부 수익 실현이 좋다고 봐요. 그러면 또 내 계좌를 풍성하게 할 5월을 빛낼 다크호스 종목 제가 무방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직장인 스페셜로 여러분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리즈가 있어. 알지닉스, 그 전에 프로티나 로켓 헬스케어, 그게 의해서 5월달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들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좋겠고요. 저희 시간상 조금만 빠르게 여쭤볼게요. 알지노믹스, RFHIC,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각각 어떤 전략으로 가나요? 알지노믹스는 지금 관심겁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아까 말씀드려서 큰 수익이 났고 지금 3종 바닥이거든요. 이것은 한 뭐 21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좀 롱텀으로 보시죠. 기관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또 미국 FDA에서 또 판매 승인도 났거든요. 이것도 괜찮고, 두 번째 RFHIC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 12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고요. 가장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를 언제 해드렸죠? 바로 이 자리에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머니와이즈 편해본 게 바로 이때였어요. 양음양. 그러면서 45%가 올랐어요. 저는 삼성전자 안 오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5만 원 깨질 때 있고, 이때 저는 이때가 매수권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어요. 시장에서는 이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언제예요? 3월 말 4월 초예요. 왜? 전쟁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니까. 이미 다 그런 재료는 다 끝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롱텀으로 봤을 때는 뭐 40만 원도 보는데 이게 지금 과열권이거든요. 한 30만 원짜리 얕게 월요일에 갭 상승 나오면 수익 실현 전략 좋아 보인다. 짧은 기간에 좋은 상승 이렇게 누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워낙 잘 가면서 많은 분들 웃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갭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종목들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포착주 어디 주목하세요? 많이 내렸죠. 알지면서 비슷한 자리에 있는 게 있어요.
로켓 헬스케어. 로켓 헬스케어. 네, 작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900%가 올랐는데 10%가 가까이 올랐는데 다시 한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네, 로켓 헬스케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이해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10시 반에 이어가 주실 10시 50분에 이어가 주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5월에 어떤 식으로 저희 폭죽놀이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만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겉모양 보시지 마시자. 내 계좌의 실수익은 첫째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비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한 두 종목에 참고로 저희는 한 비중 50% 실어서 가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빚내 다코스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직장 다녔으니까 제 후배분들 많이 모실 거예요.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00포인트, 예, 쪼서 8,000포인트 되는데 뒤늦게 따라한 것보다도 길모 지키는 매매. 제가 여러분들 정말 대박주 잡는 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10시 50분에 이어집니다. 5월의 불꽃축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머니왕 1부 남은 시간은요. 최태원 위원과 조금 더 머니업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았었던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섹터를 잡아야 될지, 어느 테마를 잡아야 될지, 특히 금요일에 로봇 갔는데 다음 주엔 또 갈 수 있는지 다양한 전략들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잘 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황에 앞서서 먼저 골든 타이밍 강의 가야죠.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인데 수익은 정확하게 마음속 여유의 크기만큼만 담긴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여유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만큼 여유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골든 타이밍에서는 우리 여러분들께 그 여유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요일 이 시간마다 골든 타이밍 강의 계속 이어지는데요.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마음속에 수익이 담길 자리, 여유가 늘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RSI 지표 30 이하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정배열, 그리고 강력한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정말 폭발하는 시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준비물 3개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과 성장성이 확실하게 증명된 종목, 그런 종목들이 차트에서 일봉 이동평균선 거래량이 우상향되는 이런 흐름들, 거기다가 RSI 지표. RSI 지표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심리 강도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시세,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 느긋한 마음속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종목 시작할게요.
대형 커패시터 필름, ESS나 변압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이것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영입니다.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나 또 2차 전지 같은 전기가 흐르는 곳이라면 무조건 필요한 게 바로 커패시터 필름이기 때문에 이 삼영의 성장성은 이 에너지 권력의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소재 부품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변압기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 아시죠? 그렇게 본다면 이 변압기의 필수 소재인 커패시터 필름도 수주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구조적인 성장성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RSI 중요하다고 했죠. 심리의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자리들 여기였습니다. 30 이하를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정배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삼영 정배열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우리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려온 종목이 바로 삼영이에요. 실적과 RSI, 정배열, 3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시세가 이렇게 폭발한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게 이 골든 타이밍의 핵심 이론이 아닙니다. 골든 타이밍의 아이덴티티는 올라갔다가 이 눌러주는 요 마디들. 제가 왈츠에 비유하는데요. 물러날 때는 다가오기를 기다려야죠.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법이 바로 골든 타이밍의 핵심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거의 한 달 사이에 바닥권에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00% 폭발하는 그런 시세를 만나게 해준 종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놀라운 성장성, 놀라운 급등세는 실적이라는 영수증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보기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영 정말 매 시간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 골든타이밍 방송이 머니왕 방송이 한 주 쉬어갔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골든타이밍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 한번 지켜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세명전기입니다. 차세대 송배전 인프라의 핵심이 바로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교류 방식보다 신호 손실이 적어서요. AI 인프라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런 인프라가 되고 있다. 세명전기는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 내에서 금그류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최근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금그류는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라서 세명전기의 독과점적인 지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면서 금그류의 교체 주기도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실적이 최근 들어서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래켰는데 2026년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80%의 영업이익 성장성을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실적으로 납득이 되시죠? 자, 어디서 위치가 나왔는지, 어디서 골든 타이밍이 나왔는지 보시면 RSI 30 정확하죠? 찍어주고 나서 나오는 정배열 원더풀합니다. 완벽한 골든 타이밍 여기서 완성이 됐고요. 지난주 이런 자리였어요. 눌러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5일선, 20일선 부근에서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를 준다. 왈츠처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때를 기다려서 손을 잡아주면 된다. 강조드렸던 자리들 2주 만에 이렇게 올라와서 50% 가까이 올랐어요. 우리가 한 주 쉬어갔지만 우리가 쉬어가는 내내 세명전기는 강력하게 마치 러너처럼 계속 바쁘게 달리기만 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 종목 보시죠. 한선 엔지니어링. 야,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만 할 건데요. 미국의 연료전지 탑티어 회사가 바로 블룸에너지죠. 이 블룸에너지의 깐부 기업이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블룸에너지에 플러밍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이 블룸에너지가 사고를 쳤어요.
북미 지역에서 수주가 연이어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독점적으로 플러밍 모듈을 공급하는 한선 엔지니어링 역시도 수주 잔고가 두둑하게 쌓여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2025년 100% 성장을 보여줬는데 2026년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 신규로 공장 증선을 맞춰놨고 이게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2026년은 2025년에 드라마틱한 실적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기대감을 갖고 보는 종목입니다. 쉽게 밀리지가 않죠. 한번 이렇게 골든 타이밍이 나와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정배열 나온 이런 종목들 꼭대기에서 사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런 위치가 매수 위치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잖아요. 기다리자. 눌러주는 타이밍, 왈츠의 타이밍을 기다리자. 나한테 다가오기를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가와 줬고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신고가를 넘어가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위치에 골든 타이밍 나왔다. 눌림목 나왔다. 우리 이제부터 이 종목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시세는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추가적인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봅니다. 5일선, 20일선이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 번 더 눌러준다면 다시 한번 신규 매수의 접근도 가능하다. 블룸에너지와 깐부기업 한선 엔지니어링 기억하시고요.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MC라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도 제가 3주, 4주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입니다. 반도체 희귀가스 분야 국산화의 선봉장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곧 TEMC의 성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설비 투자를 통해서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적자를 봤습니다. 2026년도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다. 자, 주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턴어라운드, 체질 개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체질 개선을 완벽하게 이룬 기업이 바로 TEMC.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의 성장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수주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TEMC 역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등 위에 올라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느 위치에서 그림이 나왔는지, 골든 타이밍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RSI 30을 찍었고 정배열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리의 바닥, RSI 30을 찍어놓고 정배열까지 올라왔다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주가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강조드렸어요. 자, 바닥을 찍어놓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이상하지 않나요? 바닥이면 계속 주가가 바닥에 있어야죠.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심리의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이 골든 타이밍의 핵심이다. 자, 이런 위치에서 추천드렸고요. 역시나 눌림목 공략 강력하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공략했던 위치들 이런 위치들이었습니다. 잔잔하게 제게 다가오길 기다리는 왈츠 전략을 통해서 다가와 줄 때 매수하니까 이렇게 폭발하는 시세. 2주 동안, 3주 동안 7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골든 타이밍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을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함께 지켜보셔야 될 종목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세 종목 피지컬 AI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렌시스는 삼성 휴머노이드 전환의 가장 강력한 수혜 종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또 가사용 로봇 볼리에도 핵심 구동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전환이 이렌시스에게는 한 줄기 햇빛과도 같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위치를 한번 볼게요. 현재 RSI 30을 찍어놓고 여러 번 찍었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정배열이었습니다. 주가의 현재 위치가
전고점 부근에 이렇게 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종목 어디서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을 때 꼭대기에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왈츠 전략. 주가가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을 이렇게 받아준다면 우리 여러분들 5일선, 2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 기업 손을 내밀고 기다리십시오.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전환을 천명했습니다. 반도체 다음의 먹거리를 휴머노이드에서 찾겠다. 가사용 로봇의 핵심적인 소재 부품 기업 이렌시스 다음 주에 눌림목 공략을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노트 최상단에 적어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노트 상단 기어놓으시고요. 할라캐스트라는 기업입니다. 로봇의 뼈대를 주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수주잔고가 압도적이거든요. 1조 2천억 정도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캐스팅 능력이 필요한데 이 다이캐스팅 기술력이 있어서 할라캐스트는 국내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시대가 온다면 할라캐스트의 시대가 온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면 됩니다. 수주잔고가 폭발했고 성장성 역시 마찬가지로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기술적인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 30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정배열 구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과거에 이게 피지컬 AI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급등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 구간이 본격적인 피지컬 AI 시대를 알리는 그런 서막이었다라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대부분의 피지컬 AI 기업들이 이때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보시면 거의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시대에서 살짝 비켜나 있었어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시대 우리 여러분들 의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젠 휴머노이드 시대가 안 올 거야. 로봇은 우리 실생활에 접근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할라캐스트는 가볍게 삭제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시대는 언젠간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할라캐스트 여러분 노트 최상단에 기억해 놓으시고 다이캐스팅 능력, 로봇의 뼈대를 가볍게 만드는 다이캐스팅 능력의 국내 1위 기업 할라캐스트 노트에 지금부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업은 눌림목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마이너스권이 있다면 공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분출 나오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정배열 모든 저항선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접근 무리 없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기업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의 국내 1위 기업이에요. 협동 로봇은 공장 자동화의 핵심이 되고 있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 자회사인 두삽밥켓과 더불어서 건설 현장과 물류 로봇, 물류 시장에서 확실한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국내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 황의 장녀 메디슨 황이 국내를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협동 로봇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협의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의 협업 기대감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공장 가보면 굉장히 거대한 로봇팔이 자동차 샤시나 프레임을 들어서 이동시켜 주잖아요. 그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에요. 또 수술용 복강형 내시경 기술력도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거든요. 휴머노이드 시대, 피지컬 AI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다. 자, 어디 위치에서 골든 타이밍이 나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RSI 30 찍어줬고요. 이렇게 정배열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고마운 게 말이죠. 정배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꼭대기에 주가가 위치한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왈츠 전략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눌러줬어요. 다가와 줬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고 잡아줘야죠. 그리고 함께 시세에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다. 자,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하리라고 봐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작년까지는 적자의 늪에 허덕이던 종목이었는데 2026년, 2027년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면서 실적이 폭발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피지컬 AI 기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집중해서 관심 갖고 보시자라는 말씀드렸고 골든 타이밍은 언제? 꼭대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다가올 때, 눌러줄 때 저점에서 눌림목 매수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골든 타이밍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타임 강의에서 다음 주 조금 더 피지컬 AI 쪽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P 500 지수를 포인트 상으로는 코스피가 뛰어넘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다음 주 시장 공략법들 자연스럽게 더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지난주 저희는 반도체에서 로보틱스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이동하는 움직임들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저희 쉬어가는 동안 잠깐 들려왔던 소식이 미국과 이란이 좀 종전 협상 관련해서 중재국들과 MOU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확인이 됐었거든요. 다음 주 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그동안 저희 관심주로 받아봤었던 종목 세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 종목들 최근에 시세 흐름들 어떤지 조금만 더 가볍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황 조금만 말씀드리고 네네. 시작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5월은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달입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등 AI 인프라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잖아요. 저는 과연 다시 우리가 이런 시장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 정말 시세의 폭발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SK 하이닉스 질주가 정말 놀랍습니다. 밀릴 듯 안 밀리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폭발하는 시세를 더 보여주고 있는데 5월 한 달간 지금 이번 주에만 31%가 상승을 했어요. 일주일간 상승입니다. 놀라울 만하죠. 근데 5월 달은 조금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변화의 포인트가 몇 군데에서 좀 포착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14조 원 정도가 매도가 나왔거든요. 좀 예사롭지 않아요. 이 대부분의 매도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 종목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장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섹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에 맞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5월 달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 종목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발표됐어요. 그럼 공백기가 오겠죠. 실적 공백기 때는 원래 성장주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피지컬 AI의 시대에서도 실적 공백기에 성장 종목군들이 강력하게 급등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5월 중반 이후부터는 기존의 AI 인프라 종목들이 아니라 물론 그 종목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겠죠. 급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은 또 하나의 새로운 주도 종목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스타 종목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 좀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5G 통신망 관련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또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주도 종목들의 지위를 가져가고 있을 때 강력한 성장성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 밀려나면서 주연들의 무대 장악력을 뒤에서 응원해준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시대도 5월 중후반 이후부터는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월은 이런 순환매에 의해서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을까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월은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린메이를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잘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새롭게 물 만난 물고기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장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그동안 받아봤었던 종목들 하나씩 정리를 해볼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LS 에코에너지, 넥스틸 그리고 해성 DS 첫 번째로 LS 에코에너지부터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베트남 전성기업 1위 기업이에요. 정말 재료가 많은 기업이라서 모두의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은 좀 담아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전력 인프라 기업 안에서도 전선 관련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변압기가 먼저 수주가 됐죠. 변압기가 수주가 되면 따라가는 것이 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변압기 급등 이후에 지금 전선 관련 기업들이 초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대한전선을 비롯해서 가온전선 같은 기업들이 정말 놀랄 만큼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가온전선 같은 기업은 지금 1년에 500%가 상승할 만큼 폭발적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LS 에코에너지도 아직 저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몇 가지 매력적인 내용이 있어요. 베트남 정부가 제8차 전력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베트남 전선 시장 1위가 바로 LS 에코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늘어나는 돈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맞이하게 됐어요. 또 베트남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발생된 전기를 북미 지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 프로젝트도 지금 놀랄 만큼 크게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베트남의 전기를 싱가포르로 보내는 싱가포르 프로젝트 역시도 지금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라면은 LS 에코에너지의 올해 매출은 1조 원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를 잠깐만 보면 설명드리면요. 자, 놀랍죠. 랠리가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 나왔는데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요. 5일선이 꺾이질 않았어요. 자, 보시면 음봉 그리고 바로 양봉을 붙이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그림이거든요. 자, 75,000원. 이틀 전에 저점이었던 이 75,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보유자분들의 홀딩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홀딩 의견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열어볼게요. 넥스틸은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강관 수출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에너지 시장의 숨은 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게 바로 유정용 강관과 송유관입니다. 유정용 강관은 천연가스나 그 석유를 시추할 때 쓰이는 특수 밸브 파이프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에너지 시대에 이 넥스틸은 숨은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송유관 폭파 사고도 많고 또 미국의 LNG 시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많이 쓰이는 관관이 바로 넥스틸의 관관이에요.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고요. 또 하나 미래 성장성으로 최근 2,100억을 투자해서 해상풍력과 초대형 배관 시장까지 지출이 가능한 26구경 대구경 설비 투자를 마쳤기 때문에 강력한 성장성도 마친 그런 종목입니다. 또 이 기업의 장점으로는 배당 매력이 굉장히 높아요. 중간 배당 작년에 8% 정도 했고요. 결상 배당까지 포함하면 10%가 넘는 배당을 해준 아주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또 PBR이 1 이하라서 투자 매력도 상당한 밸류업의 매력이 있다라는 강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위치 살펴보면요. 신고가를 찍어놓고 나서 이렇게 좀 밀려있는, 눌러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는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조금씩 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간엔 조정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관련단에서 또 하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조금 더 진행돼서 15,000원, 16,000원 단에서의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준다면 그땐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보유자분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는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봅니다. 해성 DS. 이 종목도 저희 꽤 많이 오른 상태여서 어떤 식의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네, 전장과 서버용 기판. 그러니까 반도체의 신경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성 DS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의 포트폴리오에 기판 한 종목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고 아직도 기판이 없는 분들이라면 해성 DS 정도는 매수에 가담해 두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자, 이 기업이 잘하는 건 서버 PC용 DDR 기판을 잘 만드는데요. 최근에 DDR4에서 DDR5로 주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DDR5는 기존의 제품보다 마진율이 20에서 30%가 더 큽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매출은 유지가 되더라도 수익성은 크게 개선이 되는 원년이 2026년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이 기업이 잘하는 것은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또 지지하는 차량용 리드 플레임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바로 해성 DS입니다. 인피니언이나 ST 마이크로 같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해성 DS의 제품을 받아서 전기차 전방 업체로 납품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해성 DS의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천이 이 부근에서 있었고 눌림목 구간이었죠. 바닥권에서 바짝 붙어 나오는 이런 위치에서 추천을 드렸고 매수 이후로 한 번도 눌림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신고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대신에 눌림목 공략,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눌림목 공략을 당부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해성 EDS 보유자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 쪽 담고 싶으신 분들 해성 DS 주목해봐라 해주셨는데 지금은 또 홀딩 전략으로 저희 해성 DS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준비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틀 뒤면 월요일장이 본격적으로 또 개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다음 주 관심주, 머니업 관심주 첫 번째로 HVM 가져와 주셨는데 HVM 모멘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요즘 가장 핫한 섹터는 우주항공 섹터. 우주항공 강하죠. 네, 끝없이 날아가던. 스페이스X가 또 상장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6월쯤으로 네, 얘기 그쵸.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한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과 방산용 금속은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되는 미세불순물도 허용되지 않는 분야인데 HVM이 이 미세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순도 진공용의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HVM이에요. 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X에 국내 기업인 스피어가 납품이 됐고 이 스피어를 통해서 또 스페이스X에 납품되는 이 밀밴더 역할을 하는 것이 HVM이거든요. 실질적인 제조를 HVM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발사 속도,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HVM이 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이런 구조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연간 30톤 이상의 생산 능력 설비 증설을 마쳤기 때문에 우주항공 시대에 넘치는 수주에 선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대응을 해놨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년 시장의 컨센서스는 110% 정도의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스페이스X향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10년간은 먹거리가 걱정이 없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 위치가 차트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위치예요. 굉장히 길게 횡보를 하고 있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이 구간 동안에 옆으로 쉬어간 이유는 성장성이 처져서 실적이 빠질 것으로 전망돼서가 아닙니다. 실적 우려감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세는 강력하게 유지가 되는데 반도체와 전력기기
주연들의 활약을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해줬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5월 중후반 이후에는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상할 수 있다. 권토중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이 기업 현재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저점이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7만 원에서 8만 원 단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이 확실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목표 가격은 신고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13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 7만 5천 원, 전저점이 위치한 7만 5천 원, 21선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는 이 자리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에서 또 로켓랩이 34% 상승 마감하기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우주항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HL만도도 좀 받아볼게요. 네, 수연 씨는 친구가 좀 많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외로워요. 친구가 많이 없으세요? 네. 이 기업은 찐친이 많은 찐친 기업입니다. 많은 기업. 네, HL만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4종 보행 로봇이죠. 스팟에 액추에이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HL만도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찐친으로 두고 있는 회사죠. 자, 또 하나 테슬라와의 찐친 관계다. 왜냐하면 모델 3, 모델 Y 등 그간 테슬라에 납품된 수주 레퍼런스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제 출시한다라고 시장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로보택시의 핵심 구동 부품 역시도 HL만도 것을 쓰게 될 것이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이 베스트 프렌드 두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테슬라, 현재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그 두 기업 아닙니까? 이 두 기업의 강력한 친구 HL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18% 증가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1분기를 시작으로 4분기, 결산분기까지 가면은 완벽한 우상향의 성장 그래프를 나타내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휴머노이드 시대의 가장 강력한 핵심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액추에이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HL만도라면 2026년이 아니라 2027년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는 2027년부터 8년까지 실적이 정말 폭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보여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피지컬 AI의 완벽한 주도 랠리가 있었어요. 이때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피지컬 AI를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바닥권에서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상승한 기업들이 굉장히 수두룩했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 1월 이후로 계속 이렇게 축축축 조정세를 보여줬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 동안 HL만도의 성장성이 훼손이 됐냐 아니면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냐 그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주도 종목으로 계속 급등하면서 잠깐 자리를 내어줬던 것이죠. 자, 이런 기업들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내려왔던 기업들이 5월 중후반부 들어서는 강력한 주연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요. 목표 가격은 신고가 위치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7만 3천 원 1차 목표가로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전저점이 위치한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지선이 모여있는 구간인데 지지선이 이탈되면 손절매, 리스크 관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보니까 오늘 11시 30분에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지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 다뤄주시나요? 제가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하건대 네. 주도 종목이 바뀌는 가장 강력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월의 선택이 2026년 전체 계좌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리스크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자금을 강력하게 우상향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우리 여러분들 자금 집중적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그 내용 포함해서 추천 종목도 한 종목 갖고 와서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 계좌 풍성하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1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과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또 함께 추천 종목 함께 나눠가서 수익도 함께 크게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정보들은 11시 30분에 이어지는 최태훈 의원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왕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